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법 집행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 조만간에 새로운 경찰 개혁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다 라고 NBC 방송에서 보도했습니다. 행정입법은 바이든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의결권 포함 통과를 위해서 몸싸움을 벌이고 난 직후에 나올 예정이다 라고 지금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이 아니고요. 백악관 대변인은 이제 어제 브리핑에서 우리는 초당적인 차원에서 경찰 개혁을 협상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바랐던 것처럼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들은 경찰이 없어지거나 경찰력을 축소하기를 바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용납할 국민들은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경찰 축소 내지는 경찰 폐지 쪽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러면은 분명히 국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조지 플로이드 치안 법안은 이전 회의에서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제자리 걸음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법안은 현 의회에서 재도입돼서 당론에 따라 하원에서 다시 통과됐다고 합니다. 조지 플로이드 치안 법안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사람이 왜 국민적인 영웅인 것처럼 언급이 되어지느냐, 왜 그의 동상이 세워져야 되고 이 사람의 이름이 마치 무슨 열사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언급되어지고 있느냐, 이건 저희가 심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좌우 논리로 그냥 극명하게 나뉘어져 버리는 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우파 쪽에서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이거는 우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그건 니들 주장이지라고 그냥 깔고 뭉개버리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옳은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해야 됩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범법자였습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체포 과정 중에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민적인 영웅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전혀 아닙니다. 그를 무슨 뭐 훌륭한 아버지였던 것처럼 책임감 있는 어떤 시민이었던 것처럼 묘사하려는 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미니애폴리스 시위에서는 2,6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돈을 배상금으로 내줍니다. 미친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동상을 세우고 이 사람의 이름을 자꾸 기념하려고 하고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법안까지 나온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 치안 법안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거는 대부분의 민사 책임 사건으로부터 경찰관을 보호하는 자격을 갖춘 면책 특권을 폐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어떤 수사 체포 진행이라든가 법 집행 과정이 있는데 그 법 집행 과정에서 조그만한 꼬투리라도 나오면 그러면 경찰을 상대로 민간인들이 소송을 막 걸게 만드는 이런 법입니다. 이것이 조지 플로이드 치안 법안이라는 게. 경찰이 겁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공권력을 망가뜨려 놓고 이 나라가 안전하기를 기대합니까? 공권력을 망가뜨려 놓고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권력을 치명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경찰관들한테는 면책특권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법 집행할 상황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안 건드리고 말지. 자, 사건 터졌다. 신고 들어왔다 칩시다. 경찰관 입장에서는 괜히 그 사건 진행 중인데 가가지고 해봤자 잘못해가지고 실수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바로 소송 들어올 거고 내 인생 다 망가지는데 내가 뭐하러 나가? 안 나가. 좀 천천히 가지 뭐. 사건 신고 언제 들어왔다고? 10분 전에? 뭐 조금만 더 있다 가지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늦장 출동했다고 사람들이 소송 걸까봐 빨리 나가게 될까요? 그러면? NBC 뉴스에 따르면 이 조지 플로이드 치안법은 또한 노크 금지 영장뿐만 아니라 그 초크홀드, 경동맥 홀딩 이런 것도 이제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 초크홀드라든가 경동맥 홀딩 같은 것들은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미 금지하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노크 영장이라는 건 이제 노노크 워런티라는 거는 급한
위급한 상황이고 노크를 하거나 알렸을 때 도주하거나 혹은 반격해 올 위험이 있는 그런 그 중범죄자를 체포할 경우에는 노크하지 않고 곧바로 들어가서 체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장입니다. 이거는 아무한테나 이런 영장을 내주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죄질이 나쁜 사람들한테 주는 영장인 것인데, 근데 이 영장 자체를 이제 없애겠다. 그러면 이제 경찰들은 가가지고 노크하면서 빨리 도망가라 이제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범인들한테. 경찰이 와서 노크를 한다. 범죄자들은 경찰이 노크하네. 야, 우리 빨리 가자. 그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가면 그만 아니냐 이거죠.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총 들고 있고 폭탄 가지고 있는 범인들한테 가가지고 경찰이 노크를 하면, 그러면은 이 갱단들이 안에서 그냥 총을 들이다 쏴대면 문 밖에 있던 경찰들만 죽어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다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 이 심각성입니다. 이 일의 심각성. 조지 플로이드 치안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냐? 이런 이야기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에 경찰로부터 이러한 권한들을 다 빼앗는다면 그러면 그것은 결국 조지 플로이드 치안법은 범죄자들을 위한, 범죄 조직을 위한 법이 되어버린다. 근데 그것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치안 유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이 치안 유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뒤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렇게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밤마다 불 지르고 약탈하는 것을 방조하고 오히려 부추기려고 하는 겁니까? 마치 국경을 갖다가 방조하고 부추겨 놓고 웰컴 투 아메리카 해놓고 무조건 넘어오면은 그냥 미국에 있게 해주는 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국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길거리에서는 범죄자들을 풀어놓으려 하고 있고, 잡았는데 넌 죄명이 뭐냐? 그냥 단순 가담, 단순 폭력 시위 가담. 너 그래서 뭐 누구 때렸어? 뭐 죽였어? 아니요. 저 그냥 폭력 시위에만 가담했는데 풀어줘야지. 뭐 너 뭐 했었는데? 약탈. 약탈? 뭐 훔쳤어? 뭐 TV 하나 훔쳤는데요. 그래. 그럼 뭐 다시 내가 갖다 놓겠습니다. 그럼 풀어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치안을 다루게 되면, 그러면 이 나라 국민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2020년 6월 흑인의 22%가 경찰 지출의 순 증가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겁니다. 퓨 리서치에서 한 여론조사입니다. 퓨 리서치는 약간 좌편향되어 있는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020년 6월에 조사를 했을 때, 2020년 6월이면은 팬데믹 터지고 나서 첫 여름에 한참 뜨거운 열기가 벌어졌을 때입니다. 막 폭동이 일어나고. 그때 흑인들의 22%가 경찰 지출 더 늘려야 된다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9월, 1년 좀 더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숫자는 38%로 늘어납니다. 흑인 사회에서도 무조건 경찰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흑인 사회에서도 오히려 경찰력이 없어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미니애폴리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애틀란타 시의회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는데 시의회에서 경찰 예산 줄이자라는 안이 올라왔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투표 결과 경찰 예산 줄이지 않겠다. 오히려 경찰 예산 더 늘렸습니다. 왜? 지금 이 치안 문제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경찰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렸다. 줄이자라는 말이 나왔으나 이것이 진짜 민심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왜 이러한 민심을 위반하고 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느냐? 왜 조지 플로이드라는 범죄자를, 이 마약쟁이를 왜 국민들의 영웅으로 지금 자꾸 만들어가려고 하느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불 지르는 시위를 벌이고 약탈하는 시위를 이끌었다면 지금과 같이 역사에 기억될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되었겠느냐? 미국이 공휴일로 지정하고 지켜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또 다른 반면, 거기에 범죄가 없습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에는 범죄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 자체가 순수한 그냥 시민 운동일 뿐입니다. 근데 이 폭력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범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 큰 범죄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을 제대로 단속하고 이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과 질서가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를 인정해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그것 단순히 그 하나 때문만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라도 결국에는 공권력을 약화시키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져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정말로 좀 중요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독재자들하고 친하게 지내니까 저 트럼프도 나중에 독재하려고 저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쓰잘데기 없는 공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4년 동안 법을 넘어서서 월권 행위를 한 행동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법을 넘어서서 한 일은 없었습니다. 항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대한 보수주의자다, 운동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보수 정치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용납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아비규환이 지옥입니다, 지옥.